받게 된 유선아 박미주입니다. 아까 호스트북에서 이제 마사지를 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머리를 자르고 온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을 준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마 이번 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춥죠? 근데 저는 여름보다 왠지 그냥 추우면 모공이 줄어들 것 같아서 모공이 좀 조여질 것 같아서 좀 추운 게 좋지 않나. 그냥 기분상 약간 피부가 초돌초돌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과연 피부가 그런지 참 묻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썰데이고요. 타이틀이 뭐죠? 당신의 얼굴에 무엇을 바르고 계신가요?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모두 예쁜 얼굴로 화장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울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한번 이게 거울이다 싶고 자기가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바른 화장품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뭐를 했는지 한번 색조까지 모두 포함을 한번 해서 개수를 세워보세요. 들리고 있어요. 막 어떤 분 5개 이렇게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네, 오늘 아침 화장품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기 지금 숫자가 나와 있어요. 4개의 숫자.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냥 막 맞춰보세요. 저만 알 거야, 이 답은. 근데 저 숫자가 과연 뭘까? 저 의미하는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몸무게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일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화장품 사용량이 세계 1위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화장품 양을 얼굴에 바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700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한국 성인 여성에게 물어봤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40분 동안 화장을 한대요. 한국 사람들 평균. 그리고 평균 13가지의 화장품을 바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다 적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세보니까 넘어가요. 본의 아니게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그 넘어가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아침에 세안제로 우리는 아침에 세수를 합니다. 물론 세안제를 안 쓰고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까지 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세수만 하고 오신 분? 네, 아마 피부가 많이 당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으로 피부가 당기다 보니 더 많은 화장품 그런 거 있죠. 막 타사의 제품들 보면 막 극강 막 수분크림 막 초극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바르게 되는 게 겨울인데 남성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1단계입니다. 기초 화장이 들어가요. 스킨 에센스, 세럼, 로션, 크림. 이거 말고도 더 많죠. 아이크림도 있고 뭐 에센스 저거 말고도 막 수분 크림에 뭐 탄력 크림, 영양 크림을 듬뿍듬뿍 바르고 계세요. 여성분들이. 2단계. 자, 화장의 기초로 들어갑니다. 이제 얼굴을 깔아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또 모공을 줄여본다고 프라이머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바르는데 요즘은 종류도 많아요. 뭐 CC도 바르고 비비도 바르고 거기에다가 팩트도 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 종류를 얼굴에 기본으로 깔고 색조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글로스, 아이섀도우, 아이브로우 더 많아요. 이거보다 막 브러셔도 있고 정말 막 얼굴에 윤곽 더 작아 보인다고 막 이렇게 윤곽도 막 하는 것도 바르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뭐가 이렇게 많아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아까 뭐 3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시고 5개 하지만 인식하지 못한 화장품의 개수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실험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 눈썹 그리는 펜슬 있잖아요. 화장품 펜슬에 자석을 갖다 대면 붙어요. 그만큼 철이나 이런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화장품 단계를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요즘 화두되는 게 뭐죠? 파라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요즘 많은 얘기가 나와요.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요. 오늘 자료나 파라벤, 뭐 무파라벤부터 뭔가 파라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물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요. 정제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뒤에 성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라고 주장하는 화장품의 뒤를 보면 들어는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천연 성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 되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정제수 물이 들어가고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가요. 이제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탄력을 주는 성분, 미백을 하는 성분, 여러 가지 이런 중개선이나 성분들이 소량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을 바르고 그 성분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발랐으면 그게 흡수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화제라는 거를, 유화제가 화장품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소량의 기능성을 우리 피부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부에 비누를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종류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방부제 파라벤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벤은 정확하게 화학 보존제라고 얘기를 하고, 현존에서 쓰고 있는 게 한 20여 종 정도의 파라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파라벤은 3년 이상 실온에 보존을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부들도 알지만 생수를 우리가 이렇게 컵에 담아놓으면 하루 이틀 동안 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주일 열흘 된 물을 마시라고 하면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시죠. 그렇고 보리차를 끓여서 한 2, 3일 정도 두면 이제 쉰내가 나죠. 그런 만큼 순수하지 못한 물,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물은 상하기 마련인데, 이제 저희는 저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하는 거를 역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벤이라는 거는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굉장히 신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에게 위험도 안 되는데 물건을 상하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5만 곳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샴푸, 약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 게 파라벤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저 파라벤에 대한 안전성의 논란이 계속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먼저 저게 시작이 됐고, 논란적인 원인은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파라벤과 이콜하면 여성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남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의 교란을 시키고 암을 유발을 한다는 이런 많은 이런 연구로 인해서 파라벤이 암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는 못한대요. 하지만 그거를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런 안전성 논문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허용 기준을 준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 화장품 파라벤 허용 기준이 미국은 기준이 없대요. 그리고 일본, 유럽, 한국 보면 어때요? 일본보다 한국이 낮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준수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서 한국 파라벤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화장품에 허용하는 파라벤은 6가지예요. 6가지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에틸 파라벤, 메틸 파라벤. 그나마 파라벤 계열에서 순한 건데, 그 외에 부틸, 프로필 부틸 파라벤을 보면 덴마크에서는 이미 영유아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작년까지 아까 앞에 대해서 0.8이었다가 0.19로 기준치를 낮췄는데, 한국 어때요? 여전히 0.8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소프로필과 이소부틸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사용을 아예 금지했는데, 한국은 어때요? 여전히 0.8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구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0.8%이지만 어때요? 굉장히 극소량이에요. 근데 극소량인데 문제는 우리가 화장품을 언제부터 쓰죠? 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써요.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저 소량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량으로 넣진 않지만 소량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안전성은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품 파라벤이 유방암을 급증한다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때요? 10년 동안 4.5배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방암 환자들이 늘어난 거를 이렇게 역학조사를 했더니 이제 초경이 많이 빨라지고, 저희 나라에 이제 결혼하는 연령이 많이 이제 거의 평균은 30대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출산이 늦어지면서, 그리고 모유 수유도 못하는 이런, 예전보다는 모유 수유율이 떨어지면서 유방암이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유방암 세포의 조직을 검사를 했더니 99%에서 파라벤 성분이 나왔고, 파라벤이 왜 이쪽 유방암에, 다른 암이 아닌 유방암에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디를 제일 많이 쓰죠? 샴푸, 얼굴에 많이 집중해서 로션과 화장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림프절을 통해서 이 겨드랑이 림프절에 쌓이면서 유방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정상 유방암 세포에 파라벤을 노출을 시켰을 때 이게 계속 그냥 일부의 세포를 집어넣었는데 계속 세포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죽지 않은데요. 세포가 죽지도 않고 전이가 되면서
결국은 암세포와 똑같은 성질로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용, 하나의 사용은 소량이지만 아까 말했지만 가지수가 10가지가 넘어가고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중간에 가끔 막 손에도 바르고 저희 막 여름 겨울에 건조면 집에서 막 온 전체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처음에 하나하나의 사용은 적지만 우리가 축적되고 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파라벤이 무서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같은 양의 파라벤은 어떨까요? 아이한테 더 해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전에 그런 연구 결과를 했는데 보통 아이를 낳으면 저희가 이제 탯줄을 잘라서 탯줄 안에 성분을 검색했더니 이런 화학제품 성분이 280가지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오기 전서부터 어때요? 엄마로부터 다 전달을 받고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엄마들이 조심하고 있잖아. 아이들에게 파라벤이 없는 성분들을 구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다음번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네. USB가 뒤에 있긴 하지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은 이렇게 똑같이 아이의 파라벤 문제를 걱정하는 엄마가 아이한테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만 사용을 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건조하니까 이렇게 발랐는데 어때요? 내 아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아이 지금 안아주죠? 안아주고 부비고 이렇게 안고 부비는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아이에게 다 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한테 사용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다량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성분이 이렇게 접촉으로 인해서만으로도 아이가 그 파라벤을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산화 베이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아이는 유산화를 모를 때 첫 아이를 낳았었고 둘째 아이 때는 유산화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유산화를 그러니까 선세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 그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쓰는 화장품이 어른 화장품인데 아이를 아는데 이게 딱 안으면 이렇게 얼굴에 애기가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항상 신경 쓰여서 제가 그때 선택했던 건 제가 화장품 쓰는 거 포기를 했었거든요. 일절 못 발랐어요. 근데 아이가 쓰는 거 가끔 바르는데 사실 그 아이가 썼던 화장품의 안전성은 지금 생각해보면 보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아이들은 괜찮아요. 유방암, 지금 현재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지금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들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았는데 주변에 저도 조카 한 명이 성조숙증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도 지금 유산화를 전하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이미 성 발달이 시작을 한다는 게 결국은 아기 때부터 사용했던 그 화장품들의 원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은 저 여성들의 유방암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조숙증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파라벤이라는 거를 경각시켜주는 동영상이었는데 플레이가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즘 무파라벤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아요. 광고에 보면 우리 화장품은 다 무파라벤이래요. 근데 파라벤의 이름이 파라벤이 아닌 파라벤 역할을 하는 많은 성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몇십 가지씩 되는데 보면은 우리 화장품에는 파라벤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벤 글자가 들어가지 않은 방부제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대체 방부제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저 대체 방부제도 안전하다는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똑똑하게 정말 성분을 주실 거면 하나하나 따지던지 아니면 따지던지 그냥 광고나 이런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화장품 다이어트입니다. 화장품 다이어트는 간단해요. 단계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화장품 우리가 이렇게 바르는 기존의 시중에 있는 화장품들이 모두 피부가 쪽쪽 흡수를 할까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화장품보다는 정말 필요한 화장품을 선택을 해서 단계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보면 단계를 줄인 화장품,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은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화장품들을 선택해서 파라벤 흡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정답이 지금부터 있는데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어떤 광고에 현혹하기 위해서 이름만 바꾼 파라벤이 들어있는 화장품도 아니고요. 그랬다고 단계가 굉장히 많은 화장품도 아니에요. 하지만 썰테이는 어때요? 미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라벤 프리,
그래서 전혀 이런 피부가 원치 않는 성분들은 들어있지 않고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2년 동안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지만 실온에서 보존이 되는 그런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요. 선생님은 3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베이직 기초 라인이 되어 있고, 인앤서 약간 기능을 담은 화장품, 그리고 3번째 헤어와 바디 케어, 이렇게 3가지 제품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독점 기술뿐만 아니라 플러스 저희는 유산화 이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을 얘기하면 이거를 빼놓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후라바놀 T라고 해서 결국은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방어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이 프로후라바놀 T 기술이고요. 프로테오신은 이렇게 비타민 C 이렇게 깊숙이 침투시켜서 노화를 방지해주고, DSR, 저는 처음에 유산화 왔을 때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카메라 DSLR이랑 너무 헷갈려서 이름이 너무 이게 자꾸 DSLR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MMP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기술을 담고 있고, 리자니좀은 피부의 건강, 이런 태양광이나 유해한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미국 특허 파라벤 프리 특허와 이 유산화 2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해요. 보통 화장품들이 한 12주, 3달 정도 썼을 때 기능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저희는 8주 임상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0% 정도 이렇게 건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100% 향상이 되고 거의 완벽하게 해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량, 그러니까 8주 정도 되면 진짜 한 번 정도 딱 구매해서 써보면 한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만 안 하면. 그랬을 때 한 번만 써봐도 안다라는 얘기가 바로 저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가장 기본이 젠틀 데일리 클렌저입니다. 저희 클렌저의 특징은 어때요? 보글보글 비누가 비누 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접하면 뭐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자극이 없는 비누 성분이 없는 천연세안제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보면은 천연 추출물이 너무 많은데 저는 가끔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화장품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데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 만큼. 그리고 사실 저희 아들은 먹어요. 바디너리션을 너무 맛있게 짜서 먹어요. 네, 애기들이 바디너리션 이루 따갖고 그걸 이렇게 쭉 짜갖고 그걸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즐겨서 그렇게 숨겨도 찾아서 먹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 그래도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많이 해된 성분이 없다라고. 사실은 뭐 플라스틱 쪽쪽 빠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할 만큼 저는 선생님의 자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숨기는 게 좋아요. 다 열어요. 뚜껑도 열고 이렇게 짜서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극이 없는 비누 성분으로 낸 천연세안제고, 유카브리 추출물, 킬레아 껍질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함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게 비누 성분이 없다 보니까 세안 이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깨끗이 닦이냐. 근데 제가 제 얼굴에 한번 해봤어요. 매직을 긋습니다. 매직을 긋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둬요. 그러면 그러고서 이렇게 마른 걸로 닦으면 잘 안 닦이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결국은 클렌저는 물이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티슈든 뭐든 물을 묻혀서 닦으면 굉장히 잘 닦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거 쓴다고 이렇게 쓴 다음에 마른 걸로 닦으면 남기 때문에 포인트는 물과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매직도 다 지워진다는 거. 일반 클렌저도 매직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세정력도 좋고, 이런 알레오베라, 콩탄백질도 들어있고, 모공 관리도 해주며 pH 조절도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토너예요. 굉장히 토너가 어때요? 쫀쫀하죠, 저희 거. 그래서 세안을 통해서 무너진 pH 밸런스를 유지를 해주는데, 저 pH 밸런스 유지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저희가 회 먹을 때 레몬에 이렇게 뿌리죠. 레몬을 뿌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살균이에요. 근데 피부는 어때요? 5.5가 아닌 알칼리로 가면 우리 모공에 뭐가 자라나요? 네, 모낭충이에요. 모낭충은 옆으로도 옮겨갑니다. 남편이 모낭충이 있으면 밤에 잘 때 저한테 옮겨와요. 그게 모낭충이기 때문에 모낭충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저 pH 조절이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토너예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 영양 또한 9가지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끔 저는 너무 귀찮으면 토너만 듬뿍 바르고 자도 다음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강력한 수분 자석 역할을 하는 프롤린 글리신이 함유가 되어 있고, 피부 진정 효과에 우수한 알란토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제가 저 알란토인을 찾아봤어요. 저게 뭐지? 근데 피부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인데
이때까지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례가 전혀 없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성분이고요. 데이타입 프로텍티브 에멀전이에요. SPF 지수 15. 근데 가끔 자외선 차단하신다고 어떠시죠? 막 50짜리 막 바르시는데 50짜리 한 번 바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적은 지수를 자주 바르는 게 피부에 더 자극이 덜 되고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자닌좀이 태양광센 UV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요. 저는 저 수수 플랑크톤이 들어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플랑크톤을 화장품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사람은 다쳐서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나머지 자연물들은 자기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저런 능력이 좋은 저런 성분들을 집어넣으면서 재생이나 어떤 피부의 어떤 이런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됐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네. 또한 저게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러니까 화장품 다이어트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침에 일어나서 로션도 하지만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한다라는 건. 그리고 나이트 리니얼 크림이에요. 피부 재생이 가장 높은 수면 시간 동안 발라서 피부에 재생을 돕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분이 이 나이트 리뉴얼 크림이고요. 아까 어때요? V라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바로 글루코사민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있어서 정말 직접적으로 탄력을 주는 제품이고 세포 조직의 분해 조적인 MMP 억제를 하는 그런 기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펙팅 에센스예요. 그래서 네, 피부 조직에 그러니까 탱탱하게 해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저희 기술의 4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퍼펙팅 에센스고요. 보면은 어때? 너무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성분을 논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많은 좋은 성분도 담아있는 게 퍼펙팅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아이너리서. 우리가 보통 20대부터 아이너리서를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아이크림이 시중에 되어 있는 것도 보면 되게 찐득한 크림 타입이에요. 근데 찐득한 크림 타입은 눈가에 자극을 줍니다.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조직이 얇고 예민한데 이렇게 기름 성분이 들어가면 흡수도 못할 뿐더러 더 자극을 주는데 저희는 굉장히 수분 타입의 농축액처럼 돼서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르면 바로 어때요?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고 어떤 피부 흡수를 고려한 형태에서 비타민C를 공급을 하고 이렇게 노후도 막아주고 그래서 가끔 입가나 정말 어디에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고 이럴 때는 얼굴 전체에 바르면 그 다음에 피부가 달라지는 게 바로 아이너리서입니다. 그리고 라이스블렌 폴리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요즘 시중에 많은 화장품들이 또 이슈가 됐었어요. 미세 플라스틱 조각?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게 환경 오염을 시킬 뿐더러 막 내 얼굴에 플라스틱을 묻는, 저는 그게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얼굴을 플라스틱으로 긁어내고 있다는 거. 근데 저희는 어때요? 쌀겨 추출물로 각질을 흡착해서 수분을 공급하면서 떼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쌀겨. 이게 보면은 저희가 그 풍선 데모는 해보면 이렇게 일반 시중에 파는 화장품으로 풍선하면 풍선 터지거든요. 근데 저희 거 이렇게 비비면 안 터져요. 그만큼 자극이 덜하다는 거. 그래서 각질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기능들이 한 가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각질 기능이면 각질만 하는 게 아니라 각질을 주면서 영양도 주고 그러니까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멀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유연하게 해주는 후쿠이나무시 오일도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결합 조직을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각질을 흡착을 해서 이렇게 제거해주는 게 바로 라이스블렌 폴리셔입니다. 그리고 뉴트리런스 크림 마스크예요. 저는 이렇게 크림 마스크 막 그래서 미세 고령토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맨 처음에 흰색이라서. 그러니까 이 머드팩 같은 걸 생각을 했는데 딱 짜서 보니까 백색의 백색의 이런 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시오프 팩이에요. 씻어서 닦아내서 하는 마스크 팩이고요. 피지 조절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톤도 정리를 해주고요. 모공 관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막 쉐어버터나 왕버시드 뭐 들어가 있는 뭐 에키나세아, 병풀 추출물 이런 기초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들이 팩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거울을 보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많은 화장품의 단계를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론 색조는 해야겠지만 일반 다른 화장품이 아니라 단계를 줄이면서 기능을 높인 선셋을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내려갈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인사를 할 때 잘 가라고 인사를 할 때 굿바이라는 인사를 하는데 어때요? 만나면 굿선세이? 네.
굿선생 이렇게 성질을 사용하는 저희는 인사할 때 굿선생 이렇게 해서 인사하면서 네 인사를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